자, 오늘 라이브 마지막 주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상대국들, 네. 우리 조에 속해 있는 상대국들의 A매치 주간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조에서 가장 강팀이라 네. 할 수 있는 포르투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일정을 치르죠. 9월에는. 그래서 25일에 체코랑 붙고 28일에는 스페인과 맞대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11월 17일 일정도 여기는 나와 있는데 나이지리아와 최종 친선 경기를 끝으로 월드컵 준비를 마치고 월드컵 이제 조별리그에 돌입을 하겠죠. 네. 근데 체코전은 원정이고 스페인전은 클럽팀 브라가가 쓰고 있는 홈구장에서 치르는 홈 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원정 경기, 하나는 홈 경기를 치르는 거죠. 포르투갈은. 자, 보면 확실히 네이션스 리그 덕분에 포르투갈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스파링 파트너. 네, 근데 두 팀과 맞붙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상대국들의 좀 스파링 상대가 좀 아쉽긴 하죠. 아무래도. 네. 뭐 스페인이나 체코를 보면 한국이나 뭐 우루과이나 뭐 이런 스타일의 그쵸. 팀들과는 완전히 다른 팀들이니까. 네. 경기 양상이 완전 다를 테니까. 그렇죠. 뭐 네. 사실은 더 강팀들이라서 네. 뭐 포르투갈 입장에서 전력만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약간은 스타일의 차이는 있잖아요. 네, 스타일의 차이는 있으니까 좀 그런 게 변수가 없지 않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뭐 주요 선수는 대부분 뽑힌 것 같은데, 네. 네, 뭐 팔리냐 선수, 풀럼에서 뛰고 있는 팔리냐 선수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 뭐 잘해서 뭐 이름 올리고 있고. 황희찬 선수의 동료인 누니에스 선수도 네. 네. 그리고 들어왔고요. 네베스도 들어왔고. 네. 그리고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여긴 진짜 미드필더 진짜 짱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베티스에서 뛰고 있는 윌리엄 카르발류. 이강인 선수가 이 선수 상대로 굉장히 잘했었죠. 네. 네. 뭐 이런 굉장히 미드 자인도 세고 그리고 수비에 있는 디오고 달롯, 주앙 칸셀루, 다니루 페레이라, 페페, 후벤 디아스. 네, 뭐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보면 칸셀루 그리고 달롯도 최근에 맨유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쵸. 네. 그리고 뭐 후벤 디아스야 좀 초반에 부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원래 잘하는 선수고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그리고 공격진 보면 호날두가 들어가 있어요. 역시. 네. 네. 주장이니까. 그렇죠. 그쵸, 예. 네. 근데 뭐 호날두 선수 부상도 아니고 하지만 초반 활약에 비해서는 네, 역시 자리를 했다 대표팀에. 네. 그리고 디오고 좋다 부상에서 얼마 전에 돌아왔죠. 네투 선수가 올 시즌 초에 좀 폼이 괜찮은 것 같고 주앙 펠릭스 선수도 굉장히 시즌 초반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면 이강인 선수랑 같이 3도움으로 도움왕 순위 1위에 좀 올라 있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하파 실바, 하파엘 레앙, 히카르도 오르타 이렇게 공격진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확실히 네임밸류가 좋고 한데 그렇죠. 네. 이게 요즘 폼으로 따지면 네. 수비, 미드, 공격진 중에 공격진이 그나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즘 폼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호날두 선수가 좀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조타도 부상이었고. 네, 그렇죠. 네. 그나마 제일 위협적인 선수를 뽑으라 한다면 AC 밀란의 레앙 선수. 그렇죠. 네. 네, 레앙이 있는데 우리는 또 김민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들어와. 네. 그러니까 뭐 또 주앙 펠릭스 선수 같은 경우는 막 골 스코어러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골 그렇죠. 게터 느낌보다는 약간 미드와 공격 사이에서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수 느낌이 있고. 보면 미드진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네, 펠릭스까지 약간 미드 자원으로 분류를 하자면. 네. 그리고 저는 보면서 느낀 부분이 울버햄튼에 그렇게 포르투갈 선수들이 많은데 네네. 정작 국대에 많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물론 많은 편입니다. 뭐 주제사부터 시작해서 어딨나요? 누네스, 네, 네베스, 네. 네투 네. 뭐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다. 이 외에도 울버햄튼도 워낙 많잖아요. 세메도 그렇죠. 선수도 있고 네. 또 뭐 예전에 그런 선수들 다 뽑혔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 울버햄튼이 좀 잘 못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핵심이 아닌 선수들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 다음에 할 얘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저희의 평들인데 윤효영 기자는 어떤 선수가 좀 기대가 되는지.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그래도 기대가 되지 않나 싶은데 실바가 사실 국대에서 활약이 뭐 맨시티에서만큼의 뭐 영향력이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실바 같은 선수는 항상 우리나라가 맡기는 정말 어려운 선수 유형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실바를 좀 꼽고 싶고요.
혹시 뭐 아나운서님은 좀 눈여겨보신 선수가 있나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네. 그 늘 저희 월드컵 제가 봐왔던 월드컵을 생각해 보면 네. 이런 압도적인 강팀과 상대할 때는 교체로 들어오는 자원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상대 팀이. 네. 그러니까 그런 교체로 들어온 애들이 똥을 싸는 경우도 있었고, 네. 혹은 완전히 그걸 바꿔놓은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교체로 들어올 것이 유력해 보이는 펠릭스. 펠릭스. 네. 아, 펠릭스가 후반에 나와서 갑자기 한 번에 센스를 탁 발휘하면 약간 매지션 그런 유형이거든요, 유형이죠. 저 선수가. 네. 그러니까 이강인 유형이랑 비슷할 수 있겠죠.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더 공격적이고. 네. 어쨌든 그런 센스를 가진 선수죠. 한방 번뜩임 네. 그런 거 가진 선수라서 뭐 후반에 나온다면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포르투갈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조에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강한 네. 그리고 첫 상대죠. 네. 우리와 처음으로 맞붙는. 우루과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는 24일에 이란전을 치르고 28일에 캐나다와 평가전을 가지고요. 네. 이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캠프를 오스트리아에 차립니다. 네. 오스트리아 장크트펠텐이라는 도시에서 평가전 두 번을 다 치르는데, 네, 뭐 이란은 일단은 우리나라 어쨌든 데뷔한 상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전력도 제일 비슷한 팀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이란을 홈에서 이번에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전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란이 참 까다로운 상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전을 대비한 그런 상대로 이란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캐나다와 맞붙는데 캐나다는 굳이 따지자면 포르투갈 느낌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것보다는 뭐 어쨌든 아프리카 팀의 그런 스타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그 정도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루과이도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키퍼는 이제 가장 많이 익숙하신 선수가 이제 무슬레라 선수. 그렇죠. 왜냐면 2010년도에도 우리랑 붙을 때 네. 나왔던 골키퍼인데 요즘은 이제 선발 골키퍼는 아니라 그래요. 네. 근데 갈라타사라이에서 뛰고 있죠. 네. 세리오 로체트 선수가 있는데 나시오날 뭐 자국팀에서 뛰는 선수인 것 같은데 뭐 이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골키퍼는 그렇게 3명을 뽑았고요. 네. 그리고 수비진에는 아라우어 선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카세레스 선수, 그리고 코아테스, 기에르모 바렐라.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네, 그렇죠. 바렐라가 플라멩고에서 뛰고 있는데 바렐라가 뽑혔습니다. 언제 또 플라멩구를 또 갔대.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전이맨이에요, 저 네. 선수 보면.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포함이 됐고, 코아테스는 리버풀에서 뛰었던 그 선수네요. 세바스티안 코아테스는. 그렇죠. 네. 네. 지금 스포르팅 CP 네. 있고, 그리고 그나마 히메네스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안 뽑혔습니다. 이번에는. 네. 미드필더에는 굉장히 아는 선수가 많죠, 우리가. 네. 루카스 토레이라, 갈라타사라에서 뛰고 있고요. 네. 페데리코 발베르데. 큰일 네, 났습니다. 뭐 벌써. 네. 이제 입이 아픕니다. 이 선수. 네.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죠. 네. 네. 그리고 호드리구 벤탄쿠르, 네. 뭐 로드리고 벤탄쿠르, 뭐 둘 다 되는데 큰일 토트넘. 났고요. 네. 네. 이번에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렇죠. 골도 넣고. 네. 베시노도 보이고 라치오에. 베시노. 네. 네. 베시노가 폼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발베르데와 벤탄쿠르가 정말 탄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공격진에는 파쿤도 펠리스트리, 맨유 소속이었던 맨유 소속인 유망주죠. 네. 그 선수가 있고, 그리고 디에고 로시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다르윈 누네스 리버풀, 수아레즈가 이번에 뽑혔습니다. 나시오날에서 뛰고 있고요. 네, 당연히 펠리스트리는 후보 자원이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한 명의 공격수가 이번에 명단에 소집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꽤 예선전에서도 잘 했던, 최근까지 골을 넣었던 바로 카바니 선수. 카바니 선수가 이번 소집에는 좀 빠졌는데, 카바니 선수가 이적 시장 막판에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여름 내내 팀을 좀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어쨌든 유럽으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첫 경기를 했고요. 아직까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가투소 감독도 경기 후에 카바니는 몸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폼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도 발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바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많고, 네. 근데 아직 팀 적응도 안 됐는데 유럽에서 바로 또 물론 오스트리아에서 경기를 하긴 하지만 뭐 차출해서 하기도 약간 무리가 있고, 네.
그래서 아직 뭐 당연히 월드컵 갈 때는 전 뽑힐 가능성이 큰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폼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 좀 기다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뽑히지 않았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같이 11월에 평가 상대가 확정이 안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아직 11월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그것도 좀 더 누구랑 만날지가 굉장히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우루과이의 명단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과 비슷한 느낌을 받은 건 뭐냐면 비교적 공격진의 폼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다르윈 누네스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지만 그렇게 모은 거에 비해서 지금 홀란드한테 완전히 그렇죠. 스포트라이트 다 뺏기지 않았나. 네. 네. 두 선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골 차이도 크고. 그렇죠. 네. 누네스는 심지어 초반에 박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퇴장까지 당하면서 좀 아직까지는 폼이 완전하진 않은 것 같고. 네. 게다가 수아레스가 예전만 못하고 카바니도 물론 뽑히진 않았지만 네. 마찬가지로 예전 같은 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공격진이 좀 아쉽지 않나 우루과이 입장에선 그렇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만 보면 사실 우리나라 공격진이 더 이름값이 높을 수도 있다. 아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손흥민이 있으니까. 손흥민이 있고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울버햄튼에서 어쨌든 뛰고 그렇죠. 있고 정호연 선수 프라이브르크에서 뛰고 있죠. 그러니까 뭐 팀명만 봐도 좀 더 강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다. 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4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 다 네. 있어요. 아시죠? 이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합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 진짜 자 어떤 선수가 기대되는지 우루과이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누네스 선수가 이런 어린 선수들은 항상 월드컵에서 확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네스 선수가 그래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사실 발베르데 같은 선수는 네. 누구나 기대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리고 발베르데는 이제는 유망주 물론 어린 선수고 그렇긴 한데 유망주라기보다는 에이스죠. 에이스. 그렇죠. 에이스죠. 네. 근데 뭐 기대되는 선수로 발베르데를 뽑기에는 에이스를 뽑기에는 너무 식상한 얘기고 그래서 저는 누네스가 그래도 월드컵을 기점으로 갑자기 확 떠가지고 뭐 리버풀에서 잘할 수 있는 거고 리버풀 우승 경쟁을 또 이끌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벤탄쿠르를 뽑겠습니다. 벤탄쿠르요? 네. 그 벤탄쿠르 선수가 토트넘 입단해서 가진 인터뷰를 보면은 네. 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해요. 손흥민 선수랑 뭐였지? 우루과이랑 옛날에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랬대. 우루과이 너무 거칠었다. 근데 벤탄쿠르가 얘기하기에 그게 우루과이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벤탄쿠르도 실제로 경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또 거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을 한테도 뭐 이런 면모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걱정도 되고. 아예 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네. 위협적인 플레이요. 그렇죠. 아 만약에 벤탄쿠르가 손흥민한테 거칠게 했다. 이러면 뭐 동료끼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토트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런 한국 팬들이 굉장히 또 벤탄쿠르에 대한 화가 나셔가지고 갑자기 근데 뭐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겠죠. 벤탄쿠르가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이렇게 거칠게 밀어붙였을 때 손흥민 선수가 와서 에이, take it easy.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미드진을 보면 토레이라나 뭐 벤탄쿠르나 다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역할을 맡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발베르는 사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이런 나머지 선수들이 좀 더 중원에서 힘싸움을 해주면서 좀 상대의 기선제압을 해줘야죠. 네.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저는 근데 지금 뭐 이제 잠시 후에 가나 이야기도 할 거지만 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이 중원 라인을 보면서 뭔가 볼을 더 예쁘게 차려고 하는 축구는 우리나라가 더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긴 합니다. 사실 흔히 말하는 약간 개축구를 개축구를 약간 그렇죠. 우루과이가 훨씬 잘할 것 같고 포르투갈 명단도 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누니에스도 그렇고 팔리냐도 그렇고 네, 카르발료도 그렇죠. 그렇고. 네. 네. 확실히 그렇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황인범이나 뭐 정호영 선수들 다 좀 거칠게 한다기보다는 좀 예쁘게 차는 선수들 네. 많아요. 굳이 꼽아보자면 권찬호 선수가 좀 많이 뛰면서 네. 이재성 선수도 근데 사실 거친 선수가 아니고 활동량이나 센스로 하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볼 예쁘게 차는 선수들이 네.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동의를 해요. 네. 그래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더 거칠게 하면서 역습 한 방. 발베르데 엄청 빠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선수가 갑자기 뛰면 못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 팀이 좀 웅크리고 있다가 역습 한 방 노리는 패턴으로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겐 김민재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든든하다. 네. 든든. 민재 든든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가나도 좋은 평가전 상대 잡았네요. 가나는 24일에 브라질과 맞붙고요. 네. 그리고 니카라과와 27일에 이렇게 두 차례 평가전을 가집니다. 네. 니카라과가 좀 레벨로 떨어지죠. 한 팀은 너무 세고 한 팀은 너무 떨어지고. 근데 뭐 브라질은 사실 우루과이 대비일 테지만, 네. 근데 또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전력 차도 꽤 큰 것 같단 말이죠. 그러게요. 네. 가나는 뭔가 극과 극으로 달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좀 평가전 상대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유럽에서 이렇게 만약에 평가전 했다. 그러면 니카라과? 뭐 좀 이런 반응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명단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선수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의 네. 램티. 램티. 네. 풀백이죠. 네, 정말 빨라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옮겼죠. 네, 국적을 잉글랜드에서 가나로 옮기는데 성공했고 이번에 첫 선발이 됐습니다. 네. 뭐 이런 선수가 꽤 많아요. 뭐 네. 보시면. 네. 소튼의 살리수 선수 있고, 네, 그렇죠. 레스터의 아마티. 그다음 저 선수 오랜만이네요. 압둘라만 바바. 압둘라만 바바 네. 지금 레딩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바바가 미드필더에 있죠. 네. 이강인의 동료인 아, 네. 이드리스 바바. 네. 네, 이 선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미드필더진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토마스 파티. 아, 그렇죠. 파티 네. 선수 있죠. 네. 그리고 보면 뭐 프라이부르크 네. 정우현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코피 선수. 네. 네. 다니엘 코피 선수도 뽑혔고 그리고 아약스의 그런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쿠두스. 네, 최근 공격수로 나오고 있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미드필더로 분류가 돼 네. 있는데, 네, 쿠두스가 합류를 했고 안드레 아이유 아이슬란드에서 네.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익숙한 선수죠. 네. 아이유 형제 중 한 명인데, 네, 이 선수도 뽑혔습니다. 어제 잠실에서 콘서트를 한 그 아이유 아니고요. 아, 네. 네. 자 그리고 그 귀화 선수들이 확실히 많았는데 네. 이냐키 윌리엄스도 이냐키 포함이 윌리엄스가 됐어요. 드디어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동생 니코 윌리엄스도 뭐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니코는 합류를 안 한 거 봐서 국적이 아직 뭐 정리 안 된 것 같고 이냐키가 처음으로 이제 소집이 돼서 발을 맞추는데 이제 얼마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이겠죠. 네, 그래서 쭉 살펴보면 이제 램티 있고요. 그리고 살리수도 어떻게 보면 네, 이번에 합류한 거라서 좀 호흡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냐키까지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라 봐야 되고 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을 얼마나 좀 융합시킬 수 있을지가 이번 가나의 평가전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 가나에 대한 정보가 아마 가장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이제 아프리카 이제 그 자국팀 혹은 아프리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에 대한 정보는 정말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우루과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프리카 리그에 대한 그 우리의 정보가 또 유달리 또 적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보이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전력은 확실히 포르투갈이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가나가 비교적 좀 네.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나를 보이죠? 1승 제물로 다들 이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팀은 아마 요번에 평가전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새로운 선수단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다 카타르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얼마나 잘 융합시킬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허드슨 오도이가 뭐 합류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일단은 뭐 명단은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네. 조직력이 안 좋길 바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바라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014년 월드컵 때 조직력이 너무 좋은 아프리칸 팀에게 정말 떡 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제리요? 네. 네. 거기 조직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뭐 그때도 그 당시에도 뭐 알제리가 1승 제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에서 제일 잘한 팀 네, 제일 잘했죠. 그 조에서. 마레스도 그때 있었고, 네, 너무 잘했죠. 그때는 그 당시 벨기에보다 알제리가 잘했으니까.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다 전해드렸고요. 네.